네, 반갑습니다. 더 낙찰TV 류여성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경매에서 아파트 경쟁률 어때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높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요, 3월 아파트 경매 시장이 역대급이랍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냐면요, 지금 사건 하나당 평균 9.7명이 입찰을 하고 있대요. 사건 하나당 10명이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가 괜찮고 좋은 물건은 어때요? 경쟁이 더 치열하죠? 최소 30명, 많게는 40, 50명까지 입찰을 하고 있는 거죠. 와,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실 경매라는 게 당연히 이런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내 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물건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매 물건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매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유는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경매 대비해서는 권리 분석하기가 좀 까다롭고요. 두 번째는 경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는데 공매는 없어요. 그래서 명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이유 때문에 경쟁은 덜하고 그만큼 수익은 더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물건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예요. 많은 분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조금 찝찝해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도권 안에서 아파트를 고르려고 하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돈이 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 아파트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렴하게 낙찰 받았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추후에 매도가 가능한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매도를 해야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를 보실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 물건이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볼 건데요. 공매이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니까 수익률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사건 번호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요, 공매입니다. 사건 번호가 201-09550-001번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고리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13층이네요. 토지 면적은 17평입니다. 이렇게 건물 면적이 전용 8사인데 토지 면적이 17평. 이게 무슨 얘기죠? 보통 전용 8사라고 하면 9평, 많아야 10평 정도 됩니다. 17평은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간 사이가 넓고 아래 조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감정가가 3억 6천이고요. 4월 15일부터 경매가 진행을 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공매가 진행 중이죠. 최초 감정가 3억 6천부터 진행을 하는데 1차 진행될 때마다 감정가의 10%인 3,600만 원씩 금액이 빠집니다. 그래서 4차까지 진행하는 물건이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공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보다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니까 들어가실 입찰가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요, 일자 놓치지 마시고 제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매가 아쉬운 게 이런 경매 정보지에서 권리 분석할 만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은 뭘로 해야 되죠? 네,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압류재산 명세서입니다. 이거는 경매에서 얘기하는 뭐랑 똑같죠? 매각물건 명세서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등기부 등본으로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까지 다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보면서 권리분석, 말소기준 권리도 찾으시고, 그리고 임차인의 점유 현황도 체크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물건 압류재산 재산 명세서를 좀 보시면요, 이게 경매랑 비슷합니다. 다만 용어가 조금 다른데 배분 요구 종기가 있죠. 채권자든 배분을 받는 임차인이든 이 배분 요구 종기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당이 아니라 배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냥 용어 차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쭉 보시면 이 부분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 그리고 배분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정보가 또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현재 임차인의 배분 요구나 채권 신고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 전입신고 일자는 있죠. 근데 확정 일자 없고 보증금도 없고 차임도 없고 아무것도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임차인이고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 알 수 없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소유주가 현재 살고 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더 이상 볼 게 없죠. 경매랑 동일합니다. 권리 분석 끝,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체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손땡땡입니다. 사실은 이름이 다 나오긴 하는데 이게 유튜브 특성상 이 사람 이름을 여기 다 나오게 하면요, 이 영상이 삭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손땡땡님인데 우리가 이거를 누군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등기상을 보니까 소유자 손땡땡 제3명세서에 나와 있는 거랑 이름은 동일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오늘 물건에 있는 주소지에 살고 있네요. 그리고 세대 열람도 손땡땡님 나오는데 해당 주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는 소유주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소유주라고 하면요, 저희가 더 이상 권리 분석할 게 없죠. 볼 게 없습니다. 여러 권리가 있는데 이거는 선순위 임차인 있을 때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볼 게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끝. 하나 좀 주의하실 사항이 정보가 둘 다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그냥 권리 분석 끝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조사 시점에는 현재 나와 있는 거예요. 전입을 나간 거죠. 나가면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설정했다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이나 확정일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니까 이 제3명세서 하나로 권리 분석 끝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등기도 확인을 하시면서 혹시 임차권 설정이나 이런 게 있는지까지 다 체크는 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물건은 권리 분석이 문제 없는 물건이고요. 자, 우리가 지방 아파트 볼 때요, 이 정주 여건이 중요합니다. 이 정주 여건이 뭐죠? 네, 다른 곳에 이사 가지 않고 이곳에 살 수 있는 어떤 여건들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요소가 다 있다, 너무나 좋다라고 하면요, 가격이 이미 반영이 돼서 비싸겠죠. 강남 좋은 거 다 압니다. 그쵸? 정주 여건 짱이죠. 그런데 가격은 어때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지방 아파트 보실 때 모든 요건을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매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 교통, 그리고 인프라입니다. 이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물건이 아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산의 현재 인구가 한 34만 명, 이제 곧 35만 명이죠. 그러니까 단일 도시치고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산이 어디 옆에 있죠? 네, 천안 옆에 있습니다. 천안 옆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일자리하고 생활권을 공유를 합니다. 아산이 이제 35만 명, 천안은 현재 65만 명, 합치면 몇 명이죠? 100만 명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쵸? 그리고 이 아산이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발표한 인구 증가 계획은요, 10년 안에 73만 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천안, 아산 합치면 150만 명이 넘는 거죠. 엄청 큰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일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들어와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들어와 있고 코닝, 현대 자동차, 현대모비스, 만도, KCC, 하나그룹, 신도리, 농심까지 이런 대기업들, 제가 굳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아산에 지금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대기업이 있으면 어떤 업체들이 있죠? 네, 협력업체도 있고요. 하청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 있잖아요. 다른 산업 대비해서 이 자동차 부분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이 지금 아산에 몰려있다, 이 산단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이미 좀 풍부한 곳인데 아산이 또 이렇게 발표했죠. 국가 전략 산단 산정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한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 AI 관련된 반도체 사업,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렇게 산단들을 구성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자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예상되는 세계 7대 부자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4위, 5위를 했는데 4위가 화성, 5위가 아산입니다. 이게 어디서 했냐면 맥킨지에서 만든 자료예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대형 산업단지를 여러 개 갖고 있고 평택항과도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 평택항은 중국과 가까운 교역항이고 세계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앞으로 부자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지금도 충분히 많이 있는데 점점점 늘어나서 궁극적으로 맥킨지가 이제 보고한 자료처럼 세계 부자 도시 중에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산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통도 봐야겠죠, 교통. 일자리만 있다라고 답니까? 아니죠.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이 굉장히 좀 잘 발달돼야 하는데요. 자, 아산 보시면 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교통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이미 천안 아산역 기준으로 KTX랑 뭐가 지나죠? SRT가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서해선이 공사 중이죠. 서해선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네, 대구, 일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소사를 거치고 시흥, 안산을 거치고 인주랑 홍성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올해 아마 말에 개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산에서 지하철 타고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서울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통이 나아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고속도로도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 이 서부내륙 고속도로라고 해서 어디서부터 이어지죠? 평택에서 익산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새로 생기고요. 그리고 당진에서 천안까지도 고속도로가 이어집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아진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까? GTX 연장 얘기가 있습니다. GTX-C 연장이 아산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GTX-A 개통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동탄은 이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자, 여러분들 GTX 볼 때 어느 지역이 가장 수혜 지역일까요? 서울에 가까운 지역일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먼 지역일까요? 당연히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그 수혜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TX-C에서 어디가 가장 수혜 지역일까요? 당연히 위에 동두천시랑 또 아산이겠죠. 그래서 아산이 받는 효과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교통도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는 지역이다. 아산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인프라는 제가 또 지도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물건이 어디 있죠? 네,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를 제가 축소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여기가 말씀드린 천안 아산역, KTX도 지나고 SRT도 지나갑니다. 이 중심으로 여기가 천안이고 여기가 아산이죠. 원래 아산의 옛 시내는 이 온양 온천역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발달된 지역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공장까지 지금 확장을 했죠. 그래서 주변에 원룸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정도예요, 아산은. 그래서 다가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산으로 좀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탕정역이 엄청 개발이 됐죠. 배방도 개발이 됐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이 도시 자체가 완전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물건 여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던 현대 모터스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인주입니다. 인주.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평택 있고 평택항이 있죠. 평택항에서 좀 내려오고 우리는 이 천안에 붙어 있는 분포면에 있고 오늘 물건이 있는 곳은요. 이 아산 테크노밸리입니다. 여기가 국가산단이에요. 엄청난 큰 공단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작은 산단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산단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산단 안에 들어있는 공장이 괜찮습니다. 어설픈 공장은 보지 마시고요. 이런 괜찮은 공장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공장도 추후에 우리 회원님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는데 이 공장도 어설픈 공장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괜찮은 이런 공장을 보시는 게 월세 수익도 괜찮고요. 추후에 매도하기도 훨씬 괜찮습니다. 이런 큰 산단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지부터 9단지까지 나와 있고요.
바로 옆에 뭐 중학교, 초등학교 있기 때문에 5단지나 2, 3단지는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는 집안들은 이곳을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에 뭐 산단이랑 그리고 뭐 학원가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유흥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4단지, 2단지, 1단지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 8단지거든요.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8단지 옆에 여기도 산단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런 중앙공원, 엄청나게 큰 공원도 있고 또 위로 좀 가면 이 저수지, 친환경적인 인프라까지 갖춰진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산이 여러분들 어때요? 웬만한 수도권 인프라보다 괜찮죠? 아산이 누가 시골이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 중에 위치한 8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옆에 산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산은 테크노밸리가 있다라고 했죠. 이곳에 있는 9단지까지 아파트의 90%가 이 산단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젊은 세대, 30대가 굉장히 많고요. 젊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살짝 볼게요. 우리 게 8단지죠. 929세대고 사용 승인일은 2017년 12월이네요. 그쵸? 한 6년 차 정도 된 아주 신축급의 아파트고요. 그리고 전체 평수 중에서 전용 8사 가장 넓은 평수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는 뭐 3억 2천에서 많게는 3억 2,900에도 좀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경매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확하게 내가 들어갈 입찰가를 산정하신 후에 기간 놓치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물건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물건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는요. 공매 물건입니다. 공매 물건이 장점이 있죠. 뭐죠? 경쟁률이 덜합니다. 사람들이 공매는 무서워하죠. 권리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나중에 명도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덜하고 경쟁이 덜한 만큼 우리는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아산이라는 곳이 어때요? 쇠퇴하는 도시가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처럼 세계 부자 도시에서 5등 안에 드는 도시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죠. 그래서 아산이 앞으로 나쁘지가 않다. 현재 인구는 35만 명 정도이지만 인구는 2배 이상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만큼 일자리도 들어오고 교통도 편리해지고 우리 인프라까지 괜찮아지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파트 경매, 경쟁률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요. 이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건처럼 경쟁은 좀 덜 할 수 있는 물건, 그래서 수익은 더 될 수 있는 물건을 좀 잘 찾으셔서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경매할 때 가장 힘들 때가요, 첫 번째 낙찰 받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힘듭니다. 하지만 한번 낙찰받고 명도까지, 매도까지 이렇게 한 사이클 돌려보고 경험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쉬워지고 세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경매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해 나가면 나갈수록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쉬워지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 낙찰TV 수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더 낙찰TV 류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